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는 글로벌 경제의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던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좋게 나왔던 점이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 2000선을 회복하는 데 영향을 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고 ECB 드라기 총재가 어제 발언을 했던 내용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말이면 유로존의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마감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6% 올랐습니다. 13,471선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일간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던 지수가 장중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구간에 하락 반전을 하면서 방향성을 잠시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장중 고점을 계속 높여가더니 결국에는 13,47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인 구간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업종별 흐름 역시 좋았습니다. 한 가지의 업종만이 하락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데요. 기초소재 업종 0.7%의 조정이 나왔고 나머지 업종들의 흐름은 다 좋았습니다. 특히 금융주가 1% 가까이 올랐고 경기 민감주 0.3% 상승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을 했던 금융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였던 가운데 30개 종목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3%로 가장 크게 올라섰습니다. JP모간 체이스 역시 1%대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하락한 상위권의 종목 살펴본다면 앞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죠. 알코아가 1%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입니다. 네, 기술주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이날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상승폭 1시간 정도밖에 붙잡고 있지 못했고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모간 스탠리 쪽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1%에 가까운 하락률 기록하면서 이날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마감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0.5% 올랐습니다. 3,12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역시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초가 부근까지 지수를 높여간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전장에 잠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나스닥 지수가 0.5%대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상승권의 마감이었습니다. 종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오르면서 1,472포인트 거래 마감됐습니다. 일간 차트의 움직임입니다. 계속해서 장중 상승권에서 등락을 하던 지수가 마지막에 고점을 높여간 구간에서 역시 마감을 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대 지수가 나란히 장중 고점 라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만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푸치백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강보합권 마감이었습니다. 0.05% 소폭 오르면서 6,101.5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래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장 마지막에 급격하게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지만 다소 낙폭을 줄여간 구간에서 겨우 강보합권을 유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증시 쪽에서는 ECB가 어제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했는데요. 독일 증시와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 조금 더 자세한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그리고 기초소재 업종과 특히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입니다. 3%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주요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 조정을 받았던 테스코가 1.8%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상위권 종목 아암홀딩스 4%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외 어떤 종목의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표적인 소매업체인 테스코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영국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소폭 눌린 구간에서 거래는 마감됐습니다. 1.79%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경쟁업체에 있는 마켓스페서 같은 경우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대조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유럽 증시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 마감 종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권으로 마감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0.16%의 조정, 7,708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차트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마감을 앞두고 고점을 높이기도 했지만 바로 낙폭을 줄여간 구간에서 하락 반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0.16%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업종별 등락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소재 업종 0.2% 밀렸습니다. 영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1.7%의 강세를 보였고 산업업종 그리고 필수 소재가 1.2%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일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던 자동차주들 폭스바겐과 다임러 그리고 BMW가 나란히 1%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락권의 마감이었는데요. 0.4%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종가는 3,703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차트의 움직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마지막에 고점을 높이는 듯 했지만 하락 반전한 구간에서 결국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0.4% 가까이 밀려났는데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하락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악사가 0.3% 가까이 밀려났고 GDF 스웨즈 1.9% 가까이 밀려났습니다. 금융 종목들의 움직임은 아니었는데요. BNP 파리바가 하락권의 마감이었고 내수주인 또 까르푸가 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 인덱스입니다. 1% 가까이 밀려나면서 79달러 81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은 1.89%를 기록했고 이어서 유가 동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WTI 0.8% 올랐습니다. 93달러 82센트 마감이었고 브렌트유는 0.1달러 상승한 111달러 89센트 거래 마감됐습니다. 금값을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이 1% 넘게 올랐습니다. 1.4%의 상승 1678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장마감 동향이었습니다.